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 11월 실전 모의고사반 개강인데요. 저희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직강 직영상을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초반부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시작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요. 기다리고 계셨던 선생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사이에 부디 필요한 사항들 잘 챙겨서 공부하고 계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늘 그렇듯이 그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가 문제와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는데, 지금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원 나오시면, 수업 전에 나오시면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수령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늦은 시간에 오시는 게 좋고요. 전날. 그리고 수업 자료로 받으신 거 보면 먼저 연간 계획서 자료 있습니다. 연간 계획서 여기 있는 부분이 결국 지금 초반에 저희 91월 달 수업 진행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 있는 안내 자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2차 기출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시험이죠. 저희가 보통은 7, 8월에 보게 되는데 9, 10월에 수업하면서 그걸 7, 8월에 보는 것만큼 아주 깊게는 못 보더라도 의미 있고 필요한 사항들,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보면 약간 그런 방향성들이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도 필요한 사항들은 일부 반영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네, 모의고사 해설 자료는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나셔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조금 두꺼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있죠. 여기 1장 교육의 이해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11장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문장으로 정리된 키워드, 암기, 확인, 인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 자체는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익히 저희 7, 8월 달까지 꾸준히 봤었던 자료 있었죠? 암기용 키워드 정리 자료가 있는데, 혹시 11월 달 강의만 들으시거나 뒤에 이제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자료를 특히 7, 8월에는 책자로 인출 부분이랑 같이 해서 드렸었기 때문에 그거 받으신 분들은 굳이 추가로 받거나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직강, 직영상, 인강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받으신 적 있으면 굳이 새로 출력을 하거나 새로 확인을 하실 필요 없고 이전에 받으셨던 자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교재로, 그러니까 91월 달 강의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교재는 없어요. 교재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건 없어요. 저희 7, 8월 달까지는 기본적으로 보는 교재들이 있었죠. 그거 없고 대신에 이제 부교재로 필요할 때 가끔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요약 노트 자료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 모든 수업에서 마찬가지지만 꼭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고, 요 교재 말고라도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한 요약 자료가 있다든지 서브노트가 있다든지 정리하신 책자 자료가 있다든지 하시면 편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나는 요약자료, 요약노트 말고 이론서, 기본서 보는 게 좀 더 편하더라 하시는 쌤들은 그거 같이 보셔도 돼요. 그거 같이 보셔도 되니까 저거는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그죠? 전국적으로 태풍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위험한 날씨인데 다들 비 피해, 바람 피해,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서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워낙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수업은 먼저 초반부에 강의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91월 강의는 조금 진행 방식에 있어서
쌤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이건 직강, 직영상도 마찬가지고 인강도 마찬가지고 알고 계셔야 좀 편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의 진행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늘상 해왔던 그 맞춤법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늘 보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도 재작년도 논술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5, 6월 달에 논술 기출 비롯한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기는 했었는데, 또 그때는 우리가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기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맥락으로 기출을 보셨다면 지금 보시게 되는 가장 최근에 2번의 시험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은 진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실전에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세세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그 기출문제 2회차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잘 쓰고는 계시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논술을 쓰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논술 쓰는 방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91월 달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첨삭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모의고사 하나를 보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풀이까지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럼 먼저 받으셨던 연간 계획서가 있는 자료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 11월 강의, 저희가 1월 달에 강의 시작할 때는 이만큼 길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줄어들어서 제일 마지막 강의 9, 11월 강의가 됐어요. 금방이죠. 아직 뭐 많이 남긴 했지만 벌써 9월이다, 좀 있으면 추석이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 91월 실전 모의고사 첨삭반에서는 모의고사 반에서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모든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 강의, 매 시간 모의고사를 풀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풀지만 관련해서 시의적으로 의의가 있는 또 가치가 있는 주제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주제들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었던 문장 키워드 확인 자료 있었잖아요. 그것도 매주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가 중심이긴 한데 중간 교육학 주제, 중요 영역, 그다음에 이 시점에 의미 있는 테마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있었던, 아주 최근에 있었던, 한 달도 안 된 5급에서 봤었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과 그다음에 우리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같이 그때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는 한 25번 이상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첫 주차만 조금 이런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횟수가 줄어서 월요일, 오늘 한번 보시고 내일 한번 보시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모의고사 2번, 화요일 날 모의고사 1번 해서 보통은 3개 정도씩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진행하는 모의고사들 중에서 직강, 직영상, 인강 모두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실 수 있는 회차는 총 4번이 있어요. 총 4번이 있고 그것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있는지.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9, 11월에 전체적인 강의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끔 그거 물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만 있고 풀이 자료 안 주지 않느냐 하시는데, 아니요, 풀이 자료도 드리고
예시 개요도 드리고 풀이도 하죠. 다 하죠. 문제만 드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진행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대표 첨삭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바로 그 다음 화요일 날 그 첨삭 샘플 사례를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구나. 남들은 이런 걸 이렇게 썼구나.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직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답안을 거둔 다음에 거기에서 쭉 확인해서 몇 개를 뽑아서 채점을 하게 그 대표 첨삭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일단은 일부 답안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표 첨삭 사례를 제공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 영역 핵심 키워드 인출 확인,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확인 자료 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의 교육학 관심 있는 영역들, 올해 있었던 학회, 올해는 교육학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관심 있게 봤었던 주제 영역들, 최근 5급 시험의 테마들, 그다음에 최근 교육학계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리를 할 거고, 문제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교육학 키워드 주제 정리들 한번 몰아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강의를 10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월, 화, 이틀 수업이 있습니다. 각각 4시간씩. 저희가 수업 시간이 바뀌었죠. 9월 달부터. 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려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직강, 직영상 강의가 현장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딱 맞춰서 오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빨리 오셔서, 그래, 나는 9시부터 시험을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주차, 10주차는 강의가 월요일에만 있습니다. 월요일 똑같이 9시부터 해서 한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주차는 실전 모의고사 총 2번 실시한다. 개별 첨삭 1번 모고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모의고사 중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총 4번이 있어요. 그게 1주차, 그다음에 3주차, 5주차, 7주차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 설명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1주차 개별 첨삭 1회 모고, 그렇죠. 개별 첨삭이 있죠. 그다음에 2주차를 보면 실전 모의고사 총 3번 실시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개별 첨삭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 그럼 3주차 개별 첨삭 2회, 5주차 개별 첨삭 3회, 7주차 개별 첨삭 4회라고 해서 요 1, 3, 5, 7주차에 보게 되는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 그때는 모의고사 이름이 개별 첨삭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첨삭을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도 마찬가지인데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 제출 기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 그 첨삭한 답안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보면 저희 그 인강 페이지에 각 페이지마다 적혀 있습니다. 언제가 마감 기한인지가 적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한에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기시면 안 되고 기한 안에만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한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회차의 모의고사만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개별 첨삭 2회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3주차에 진행되게 되는 2회 모의고사를 제출하는 시기에 1회 모의고사를 제출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첨삭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거 고려하셔서 일정에 맞춰서 꼭꼭 제출해 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인강 모의고사 제출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이름이 깨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다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파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근데 그 유의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저희
그 티치스파 홈페이지에 잘 적혀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성함 그다음에 아이디 꼭 써주시고요. 나중에 답안 변별하고 정리할 때 이름 안 쓰시면 그거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첨삭이라 그래서 그날 보고 그 다음 날 바로 첨삭 샘플 사례 확인하면서 아, 남들은 이렇게 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게 되고,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는 1, 3, 5주차에 보게 되는 개별 첨삭,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을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2, 4, 6, 7, 8, 9 주차에 시행되게 되는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그 개별 첨삭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원래는 이제 직강 직영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바로 같이 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같이 채점을 하는 현장 첨삭 모의고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강으로 듣는 쌤들 같은 경우에도 그 강의는 그대로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강의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채점을 하는 거죠. 요새는 자기평가 중요하니까 스스로의 답안을 마치 원수의 답안지를 보듯이 엄격하게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큰 흐름은 그런데 이제 9주차부터는 주당 한 번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9주차는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이건 현장에서 같이 채점을 하고 첨삭하게 되는 모의고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집에서 한 번 정도 풀어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차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 총정리라고 해서 교육학 전체 영역들 직전 특강 시험 직전 특강 형식으로 해서 쭉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이때도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시험 전까지 풀어보실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2개 정도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첨삭이나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받으셨던 아까 문장 키워드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의 이해부터 해서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교육과정 요 순서대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주요 사항들을 지금까지는 구조화된 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문장입니다. 문장으로. 왜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도 답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좀 더 이제 구조화된 형식으로 개조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문장으로 풀어서 무엇인가를 써놨을 때 이걸 변별하고 판단하고 포인트를 잡는 연습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장 키워드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부지런히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익히 인출 자료 드리면서 요거 진도 맞춰가지고 한 달에 전체 1회독 정도는 될 수 있게끔 빠르게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뭐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1회독이었었죠. 그거는. 근데 이것도 초반에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초반에서 한 달에 1회독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일주일에 1회독 정도가 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신 강의 계획서 자료의 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문장 키워드 인출 연습은 2주차부터 진행된다. 자, 이거를 인출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데 첫 주차 교육 행정 영역 전체 인출. 보통 이 인출 테스트는 화요일 날 해요. 화요일 날 할 거예요. 월요일 날은 저희가 모의고사를 2개를 보게 되기 때문에 빡빡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교육 행정, 그 다음 주는 3주차 교육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공부 계획 잡으시고 중간중간에 밀리는 부분 없이 전반부에 있었던 행정,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영역 요 세 영역은 뭐 당연히 그렇게 알아서 보시긴 하시겠지만 최소한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도록 9월 달에 한 번 봤다 끝내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도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10월 말에도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영역들은 부지런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시느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느냐 하면 빈칸을 비워둘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비워둬서 주요 키워드를 채우고 그다음에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뭐 이론이나 어떤 개념들을 역으로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것도 또 약간 지금까지 했던 공부랑은 다른 느낌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 문장 키워드 연습은 초반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9월 달쯤부터 해서 이 시점부터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체크해 두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많이들 쓰는 그 문방구 가면 파는 암기펜 있잖아요. 암기펜은 그냥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왜 조금 진한 색깔로 키워드 체크해 놓고 공부하다가 같이 주는 그 보색 관계 셀로판지를 이렇게 덮어두게 되면 다시 그거 가지고 이제 인출, 이게 뭐였지? 하고 인출하는 연습들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문장 키워드 인출 순서는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들. 다들 궁금해 하긴 하시는데, 사실은 뭘 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시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맞는 방법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셔서 많이 염려를 하실 텐데,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늘 시작 시점에는 마찬가지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현재 나의 출발점 행동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서 큰일 났어 어떡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론 정리사항을 파악해야 된다. 이론 정리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죠. 내 머릿속에 얼마나 이론들이 정리되어 있고 인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첫 주차 모의고사, 오늘 보게 되는 대표 첨삭 모의고사도 쌤들이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첫 주차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야 할 텐데. 근데 한두 가지 정도는 하는 느낌이 드는 걸 넣어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를 구성을 할 때 물론 마냥 쉽게만 낼 수도 있고 마냥 어렵게만 낼 수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정도의 난이도 감각이 두 개는 확실히 알겠다. 두 개는 쓰면서 그래 이건 이거지.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내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한다면 큰 불안 없이 쓰실 수 있는 항목이 2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전체 4개 중에서 하나는 좀 그렇지만 이건 괜찮아 정도로 보통은 쓰시고, 나머지 하나가 이런 게 있었나? 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정도씩은 보통은 끼워져 있습니다. 쉽게 출제가 되더라도 채점을 빡빡하게 하더라도 한 개 정도는 약간은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보통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을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리고 그 공개 모의고사에서 진행됐었던 모의고사하고는 느낌이 9,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약간씩 다른 문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논술 답안을 끝까지 쓰시는 연습, 그다음에 내가 그 평정심을 그 상황에서도 유지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 내가 약간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 다루어내는 연습 자체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 첨삭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집어넣어요. 개별 첨삭 문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가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화요일 날 모의고사보다 월요일 날 모의고사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래요. 화요일 날 보는 것들은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고 또 저런 방식으로 다뤄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내일 보시게 되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쵸? 저희 매 강의마다 화요일 날은 진단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 진단평가 개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7, 8월에 보셨던 거, 5, 6월에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후 내가 얼마나 많이 인출이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괜찮은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진단평가를 볼 텐데 그래서 1주차 모의고사 진단평가 등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영역에 대한 공부는 좀 괜찮고 어떤 영역에 대한 공부가 조금 약하구나. 근데 이제 그 강한 영역과 약한 영역, 올해 공부 특성이기도 한데 쌤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맨날 자주 시험에 나왔었던 주요 영역 중심으로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사이에 공부 정도의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런 걸 좀 틀리시나 하는 부분들이 덜 강조했었던 영역에서는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물론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다 뭐 행정만큼 과정만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중요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게 봤던 사항들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1주차 강의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논술의 서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주차 모의고사는 화요일날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첨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면 두 번째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완벽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그리고 모든 공부를 완벽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완벽해져야 하는 건 아니고 완벽해지기 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에 대해서 너무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가지실 건 없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한 개만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출제 영역은 이론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 맨날 그렇지만 보면 저희가 그 행정, 과정, 영역 그리고 평가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평가 영역도 의외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중요 영역들은 큰 이론들, 큰 줄기들,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 쓰기는 따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논술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크셔서 나는 글을 못 써. 그리고 나는 논술 쓰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개인 공부 시간에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구하셔서 논술을 실제로 막 이것저것 계속 하루에 하나씩 쓸 거야 하면서 하나씩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에 논술을 진짜 하나씩 교육학 논술을 매일매일 하나 쓰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당 2-3개 정도 논술 연습을 수업 들으시면 싫어도 하시게 되거든요. 충분해요. 그 정도면 논술 쓰는 연습 자체는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공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해서 문제를 많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따로 구하시더라도 그걸 다 써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 써보시기보다는 문제 읽고 분석해서 보시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보면 대충 개요는 짜실 수 있잖아요. 개요 수준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면 시간이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 짜보고
나중에 뭐 피드백, 체크, 답이나 자료 가지고 체크해 보는 거는 금방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풀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1시간씩 쓰고 있는 거는 좀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까우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논술.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달에 공부 가끔 보면 이제 1, 2월 강의 듣고 9월 달 강의 바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1, 2월 강의랑 11월 강의를 동시에 같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힘겹게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건 주당 2-3개 정도 논술 쓰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논술 쓰는 연습은 충분하니까 그 쓰기의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 다른 데 의미 있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기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쓰기만 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논술 매일 하나씩 쓰고 피드백을 스스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받고 이것도 좋긴 한데,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쓴 답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통은 풀이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고 체크 하시면서 잘 보이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되어 있나 등등 가지고 피드백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요 시점에 11월 달에 하는 스터디가 있으시면 스터디를 하실 때 일주일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별 첨삭이 안 되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서로 돌려서 읽고 피드백을 주는 거.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고 하셨을 때 막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뭘 세부적인 사항들 되게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잘 확인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내용적인 부분과 기본 형식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와 연습이 필요하다. 요구사항에 맞는 서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맞는, 요구사항에 맞는 사항들이 잘 드러나고 확인되는 글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맞춰서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글을 쓰시면서, 논술을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서론과 결론에 나름의 스타일이 약간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거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모의고사를 써보면 서론이 맨날 비슷한 형식으로 서술이 되더라. 괜찮아요. 그 말 자체가 내가 글 쓰는 서론의 스타일, 결론의 스타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왜 똑같은 형식으로 나는 이 형식으로 글을 써야지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좀 편한 글 쓰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량이 너무 적으면 안 되죠. 막 서론 쓰라 그랬는데 2줄 쓰시고 그럼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맞춰서 쓰시면서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서론이나 결론이 좀 써진다. 그러면 이제 양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게, 그러니까 똑같은 서론 결론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내가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나한테 편한, 나한테 익숙한 방식들이 생기시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좀 다듬어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 공식이나 도식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제의 당위성이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 초반에 잘 논의를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도입하는 방식을 점차 좀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서론 쓰는 방법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저희가 보게 되는 게 모의고사 해설인데, 그거 전에 글쓰기를 조금 볼 거예요. 이건 아직 그 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설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논술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논술 쓰기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 우리 자료의 4페이지 보시면 서본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시간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를 짜는 게 한 10분에서 15분, 그 다음에 본문이 4단락이고 서론 결론이 각각 한 단락씩 총 6단락이기 때문에 60분에서 15분을 빼면 한 45분 정도 시간이 남죠. 그 45분 동안에 8단락을 쓰고 시간을 조금 남기기 위해서
한 단락에 서술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럼 한 6분에서 8분 정도,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6분이나 8분 안에 반드시 한 단락을 써야 된다기보다는 이걸 넘어서서 내가 너무 미적거리고 있으면, 한 단락에 너무 매달리고 있으면 요 한 단락 때문에 내가 나머지 글 전체를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 퇴고는 2분에서 5분 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랑 상관없이 되게 빨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빨리 쓰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고 이제 글 쓸 때도 되게 빨리 쓰시는 경우에는 한 3, 40분 안에 글이 다 완성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글씨를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본다든지, 서론의 도입 문장이나 결론의 마무리 문장이나 매 단락 주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봐서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논술을 써야 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글을 쓰시게 됩니다. 가끔 1번 서론, 2번 본론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 해가지고 글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정도는 제목을 다셔도 돼요. 안 다셔도 돼요. 보통은 잘 안 달아요. 보통은 잘 안 다는데 가끔 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소제목을 달거나 중간중간에 뭐 소괄호, 뭐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써요.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번호 넘버링 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론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보통 서론 쓸 때 멋진 도입, 화려한 문장으로 도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왜 교육 명언 같은 거 외우고 쓸만한 표현들을 암기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형식화되어 있는 상투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주제에 잘 맞으면 괜찮은데 주제에 또 안 맞으면 좀 글이 너무 외워서 쓴 것 같은데,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문제가 제시를 한 주제가 있잖아요. 항상 주제는 문제가 주는 거니까 이 주제가 중요하니까 냈겠죠.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출제를 했겠죠. 그럼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또는 왜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는 이런 거야. 근데 A가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해. 우리가 그래서 A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글에서는 A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쓰라고 했었던 4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논의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은 주제를 제시하고 내가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보통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문도 4단락으로 나눠서 써주시면 돼요. 한 단락으로 묶어서 줄바꿈 들여쓰기 없이 한 덩어리로 쭉 쓰시는 경우들이 늘 초반에 나오는데, 그러면 채점자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 안 듣고 그냥 바로 쓰시는 쌤들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쓰시겠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배점 단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배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은 그 단위에 따라서 나눠서 써주시고, 단락을 구분할 때 기준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입니다. 가끔 한 줄씩 비워서 그 단락을 구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줄씩 비워서 단락을 구분을 하더라도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그리고 매 단락, 본론에 한 단락, 총 4단락을 쓰실 때 그 단락별 구성 요소는, 자, 단락에 도입 문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요구사항에 대한 대답을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A는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안 쓰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A가 뭐야? A는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글이 유치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수식하고 풀어쓰고 무엇인가 다른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게끔 글을 풀어서 쓰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안 보입니다. 채점자 입장에선 장점 2개 써라고 얘기를 하면 자, 장점 첫째 이런 게 있다. 둘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써야 보이지. 이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요런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장점인지 제한점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주제 논의를 한 건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글 쓰기에 대해서 약간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식하고 풀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요구 사항을 제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락 마무리 부분에 주제 연계 논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도입 문장만 쓰시고 이걸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도입 문장 대신 이걸만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둘 다 챙겨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둘 다 챙겨서 써주시는 게 좋죠. 근데 가끔 이걸 소결론, 소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 갖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입은 보통 연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계? 매 단락 간의 연계. 우리가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써야 하는데 본문에서 물어보는 4가지 항목을 놓고 보면 다 다른 항목들이에요. 교육 과정, 평가, 교수 이론, 행정, 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역 5가지, 4가지를 띠링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단락들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너무 글이 분절적이야. 글이 그냥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십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데 도입하는 부분에 문제에서 제시한 큰 주제가 있을 때 이 주제와 개별 항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쓰시게 되면 전체 글이 하나로 붙겠죠. 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는 글을 서술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도입 문장을 쓰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도입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입 문장은 장식 같은 거예요. 장식 같은 거라서 장식은 잘 어울리고 멋지게 잘 해두면 좋은데 맞지 않게 억지로 불필요한 부분에 장식을 갖다 두게 되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원래 대상의 의미나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 문장은 잘 써지면 쓰시고 쓰기 힘들면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확하게 써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단락 마무리에 쓰시게 되는 주제 연계의 논의인데 매 항목 요구사항을 쓰고 나면 이 주제와 이 항목들 내가 썼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관이 돼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주제 연계 논의 단락 마무리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좀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런 내용을 쓰면 틀렸다고 하지 않을까? 너무 논리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다른 걸 쓰시는 게 아닌 이상은 형식적으로 갖춰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않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써라. 빙빙 둘러서 유추하게 만들지 말아라. 가끔 되게 불친절하게 글 쓰시는 경우는 A가 뭐야? A의 특징이 뭐야? A 단계 활용 방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A단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B단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C단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상관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세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이걸 알고 A단계 특성을 쓴 것인지 혹시나 잘 몰라서 전체 단계를 다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적당히 맞는 걸 골라서 채점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중심으로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런 연습이 끝까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재연,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사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자료 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 4번 문장을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모든 문장을 단문으로 쪼개서 쓰란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분절적으로 쓰셔야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길어지는 건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길어지면 비문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걸 안 좋아하시고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문이나 잘못된 표현들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싶으면 끊어가세요. 끊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맞춤법 나오죠? 저희 매 강의 첫 번째 시간마다 항상 맞춤법 똑같은 자료 가지고 보고 있어서 이제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다 이미 잘 아시는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뭐 자세히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논술 쓸 때 혹시나 실수하실 수 있는 사항들 몇 가지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맞추다, 마치다, 평가 영역에서 정답을 맞히는 건 맞히다라고 쓰죠. 발음상은 맞히다지만 글을 쓸 때는 맞히다라고 쓰죠. 이것만 조심해서 쓰시고 4번, 5번에 나오는 로서와 로서는 어떤 상황에 써도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의 로서와 수단이나 도구 로서의 로서 같은 경우에는 잘 써도 채점자 입장에서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하면 딴 거 쓸 수 있으면 딴 거 썼으면 좋겠다. 서나 써를 뺐는데 말이 되면 굳이 로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로서를 쓰셔도 괜찮은데 뒤에 서나 써를 뺐는데 말이 된다? 그러면 빼고 쓰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무엇을 함으로써와 함으로는 내용상 구분이 됩니다. 함으로써라고 쓰는 경우는 그 원인이에요. 도구,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도구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 함으로 이런 식으로 받침을 풀어서 쓰는 경우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헷갈리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쓰세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썼는데 말이 되면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쓰지 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다르다 틀리다 이거는 잘 안 틀리시죠? 최근에는 잘 쓰실 것입니다. 이해 그 정도. 그리고 그렇죠. 서론 쓰기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 6페이지 보면 작년도 6페이지부터 작년도 시험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 기출 문제가 있고 글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시점에 쉬겠습니다. 이 시점에 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봬요.